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의 멸콩TV 뉴스 라이브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TGIF라고 외치는 정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즐거운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대한민국도 오늘 주초하고 달리 하늘이 맑고 또 아직까지는 또 미세먼지도 없는 좀 깨끗한 날씨가 보여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오늘 김민수 대변인 오시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습니다. 먼저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김민수 대변인 또 반갑게 오실 텐데요. 안전하게 오길 기다리면서 오늘의 이슈 한번 하나하나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리분 청구에 대해서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이 들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리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 의미 한번 짚어보겠고요. 또 정치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코인교 신자 누군지 아시죠? 김남국 돌고 돌고 돌아서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합니다. 그 국민 기망하는 내역 한번 돌아보고요. 국회의장 지금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갖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명심팔이 안 된다. 지금 명심팔이 경쟁.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 위에 이재명이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의 마음에 들어야 국회의장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서로 이재명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지원이 웬일 명심팔이 안 된다라고 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번 총선이 정말 어이없게도 이재명과 조국 2조 심판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2조에게 표가 몰렸던 이런 어이없는 배경에는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았던 그런 원천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법부의 독립의 실질적 의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청년은 구직란인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구인란이라고 합니다. 누가 되면 좋을까요? 이것도 우리 김민수 대변인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법률적 이슈지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내 재산, 특히 이제 약간 그 연세가 드시고 또 재산을 좀 모아두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의 재산에 관한 유언에 대해서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 세 번, 네 번 정도 위헌이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에 갔었는데 합헌이라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눴을까? 왜일까요? 근데 이번에도 유리문권 자체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들, 딸, 저도 아들, 딸이었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제 아들, 딸이 있는 나이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열심히 또 효도도 해드리고 하면은 또 돌아가실 때 일정 부분 또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권도 좀 보장해주고 또 부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이거 아들한테 다 줘 해버리면은 이게 맏아들한테 장남한테 다 줘해버리면은 생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상속인들이 어떤 그 생계 보장 이런 취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해서 유리본 자체는 합헌이다. 하지만 세 가지는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반드시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유리분 규정은 단순 위헌. 그래서 어제부로 더 이상 형제 자매한테 대해서는 재산을 줄 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나도 결혼 안 한 골드미스 아니면 골드미스터 해서 아이들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야, 내 평생 일군 재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기여했던 어떤 뭐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멸콩 TV라든가 이런데 기부를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못했어요. 왜냐? 형제 자매에 대해서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유리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게 위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나 아들, 딸이 없는 상태, 물론 손자, 손녀도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없고 1순위 상속인이 형제 자매밖에 없을 때는 물론 그분들한테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주고 싶은 단체에 내 재산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 형제 자매에 대한 유리분이 없어졌다는 것의 실질적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폐렴 불효자에 대해서 유류분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위헌이다. 구하라라고 하는 유명 연예인이 있었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40년 동안 연락도 안 되는 친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내 재산 내놔 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뭐 세월호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상속 결격 사유는 있어요. 상속 결격 사유는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 돈 주세요. 왜? 뭐 빵 사 먹게요. 뭐 이런 뭐 옛날에 코미디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빠가 돈 안 준다고 뭐 아버지를 살인하려고 한다거나 살인 미수에 했다거나 아니면 아빠가 해놨는 유언장을 가지고 와서 막 위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악의 유기, 위조, 학대했던 그런 사람들은 상속에는 결격이 돼가지고 빠지는데 유류분권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류분권자에서도 유류분 결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내가 보았는데 아 이거 봐라 내 자식들 중에 나한테 불효를 넘어서 폐리를 하네. 내가 이혼하면서 이 친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난 재산 하나도 안 줘. 라고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이혼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꾸로 뭐죠? 나는 아버지한테 그런 폐륜 안 했어. 라고 하면서 거꾸로 유류분 권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소송이 앞으로는 예상된다라고 보면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거꾸로 열심히 엄마 아빠 정말 치매가 있고 암이 있고 해서 열심히 옆에서 간병하고 복양하고 해줘가지고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고생했다고 하면서 미리 더 줬는데 나중에 다른 그 형제자매가 아니 왜 쟤한테 더 줘? 나한테 유리분 줘야 되는데 그거 침해해서 하면서 달라고 소송하면 법원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넘겨줘야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재산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봉양했는 사람들한테 플러스 알파 해주도록 규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입법 부작위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폐륜자 배제, 적극 효자 플러스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가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이거 법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류분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이 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민법을 개정하는지에 따라서 잘하면은 나의 유언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제 제가 긴급하게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유언자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헷갈리면은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다 했는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훨씬 확대된 거죠. 내가 내 재산 훨씬 더 전보다는 내 마음대로 증여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유언제도, 상속제도가 확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법적으로 궁금한 것 우리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가사, 뭐 상속, 이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도 달아드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멸콩TV를 통해서 뭐 법률 상담을 해드리건 아니면 저희 법무법인 CK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최후의 승자가 잘못하면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는 국민이 해야지 변호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최진정 변호사 그리고 멸콩TV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저희 열심히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우리 김민수 대변인 또 우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 대변인과는 우리 코인교 신자 김남국 돌고돌아 민주당 복당 그리고 국회의장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명심팔이 안 된다. 정말 국회법과 헌법에 보면은 중립을 지켜라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 탈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뭐 탈당이 뭐냐, 중립이 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상세하게 보고 또 조국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도 왜 이렇게 느려? 좀 빨리 해가지고 22대 국회 개원 전에 깜빵 보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우리가 한번 좀 서로 상의를 하고 또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구인난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하면 좋을지 우리 같이 또 우리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우리 김민수 대변인 또 좋은 지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김민수 대변인 이제 왔는데요. 네, 저희가 우리 화면 딱 조정하고 우리 잠시 후에 김민수 대변인 또 멋진 미남 한번 같이 이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대변인님. 아마 네, 오신다고 안녕하세요. 뭐 그냥 신나게 오셨을 텐데 안전하게 오셨죠? 네네네. 네, 약간 밟았습니다. 안전 제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한 주가 후딱 가죠. 우리 김 대변인 또 우리 자유우파의 또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또 정말 많은 또 방송과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문자를 봤더니만 김 대변인 또 국민의힘 또 논평도 하나 쓰셨더라고요. 아, 예. 대변인이 논평 써야죠. 그래요. 뭐 대변인이면 또 본인의 또 역할도 충실하고 또 아이 5 기른다고 좀 고생이 아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정치 첫 번째 이슈 코인교 신자. 물론 조국교 신자다라고 하기도 하죠. 잠잘 때 조국 사진 옆에 두고 꼭 껴안고 잔다고 하니 아니, 남자가 남자를 너무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코인교 신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은근슬쩍 들어오더니만 또 합당한다니 합당도 아니면서 합당하면 당연히 들어오지만 합당도 아닌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민주당으로 복당하는데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이게 뭐 위장 탈당으로 워낙 유명했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게, 네. 위장 너무 좋아해. 위장 협치, 위장 탈당.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국회 간행을 완전히 깨트린 사건이 있었죠. 어떤 거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아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둘 다 갖고 가는. 그렇죠. 네. 불문율이 각각
네. 따로 하는 것이 그렇죠. 나름대로의 불문율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때까지 뭐 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은 국회 균형을 위해서였거든요. 국회 균형을 위해서. 그렇죠. 네. 국회 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래도 제 두 번째로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게 둘 중에 하나는 통상 법사위원장 정도는 넘겨주는 이런 패턴을 유지했었었는데 민주당이 17대 국회부터 지켜져오던 이 관행들을 21대 국회에서 깨트렸습니다. 두 개를 다 가져가죠. 그러고 나서 무슨 짓들을 했냐? 사보임, 탈당, 위장 그렇죠. 탈당 같은 위장 탈당. 편법들을 통해서 김영배 정말 위장 탈당. 국회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예요. 국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이 국회 운영의 균형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두 개를 다 갖고 가면서 그때 당시에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법안이요. 17%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역대 아마 최저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이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평균 33%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얼마나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에서 사실 그 민주당의 위장 탈당 사건들이 몇 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황운하의 탈당건하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김남국의 탈당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황운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검수완박 때문에 탈당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위장 탈당을 해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데, 네. 공헌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래놓고는 이번에 조국당으로 가가지고 이번에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이 어이없는 실형 3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시한부 인생이다 보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남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청년들의 가슴에 좀 비수를 많이 꽂았던 사건이고 아직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죠, 이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법적 조치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근거가 좀 미비하죠. 네,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해서 지금 이것들이 진행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특검을 한다면 이런 거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남국 코인교 네. 특검. 뭐 이런 김남국 코인 특검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우리 자유 우파에서 돈 번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코인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이것 갖고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너무 가난하다. 월 10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정말 가난해요. 라면 먹는 코스프레 하면서 라면 먹고 네. 그리고 신발도 하도 신고 다녀서 운동화 구멍 났다라고 그렇죠. 하고 지방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보좌관들하고 호텔 못 가고 모텔에서 전전했다라는 등 그러면서 이게 이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알고 봤더니만 현금이 10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요. 그때 당시에 코인이 그 거래를 했던 게 60억에서 80억에 이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거래량만 보면은 그렇죠. 단연톱 넘죠. 거래량으로 하면 1000억대가 넘는다고 네, 제 기억으로는 했어요. 1000억이 넘었던 예,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1200억, 1300억 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또 뭘로 유명했냐면 후원금 앵벌이 하는 걸로 그렇죠. 유명해서 홍근 앵벌이지. 이게 왜 앵벌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앵벌이 한다라는 표현들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정도로 불쌍해 보인다. 그래서 거지 코스프레.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얘는 불쌍해 후원 좀 불쌍하다. 해줘.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에 그 모을 수 있는 모금액을 금방금방 쉽게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보면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태가 적발된 것이 FIU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상 거래가 자동으로 좀 인지된 건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빗썸에서 47억 가량의 코인이 가상 지갑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지금 일정 금액이 한참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이게 감지된 감지되죠.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뭐 우리들이 이거를 그렇죠. 밝혀내고 이런 뭐 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뭐 해가지고 네. 신고하고 하는 게 네. 자동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뭉치로 이렇게 계좌간 거래되면 그 내용이 금융을 계속 감시하는 단체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FIU에서 하듯이 1000만 원이 아니고 수십억이랑 뭉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김남국 코인 사태 같은 경우가 그때 이게 뒤에 사태가 붙었습니다. 사태가. 그럼 이게 조국 사태, 코인 사태 뒤에 사태가 붙는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슬쩍 이렇게 묻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당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사고 친 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코인 사태가 잠깐 뜨다가 또 쓱
탈당시키면서 예, 내려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위장 탈당을 시켰죠. 위장 탈당 시켰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다 어떻게 뭐 수사조차도 되지 못했지만은 제대로 이거 지금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자금 출처. 본인은 돈이 없다 그랬고 전세자금 빼가지고 이거 코인을 투자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전세자금 뭐 4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럼 10억이 어떻게 최초 투자되었는지 또 이게 60억, 80억으로 불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현금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금 출처가 불법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돈을 번 게 되겠죠. 그럼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뭐 설왕설래 얘기만 있었던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불법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가야 되는 건인 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불법 정치 자금하고 연결됐을 가능성도 그렇죠. 이거 예. 배제할 수가 없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사실. 마치 이제 네. 주식에서도 미공개 정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서 엄하게 처벌되고 그런 어떤 이익을 사실상 환수하는 그런 조치가 있듯이 그렇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남국 의원 아직은 현 의원이긴 해요. 그렇죠. 예. 아 맞네요. 현 의원이네요. 21세 맞네. 현 의원이네요. 현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딱 잡아떼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 조국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 할 때도 거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의 자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고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있는 동안에 수천 번이죠. 수천 번의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코인 거래를. 그러면 이게 국회의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씨를 이모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모라고 하는 이거 거죠. 뭐냐면 정신이 다 나간 거지. 보좌관들이 적어준 종이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안 읽고 들어와가지고 네. 막 읽다가 네. 이모 씨를 이모라고 막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곳이 민주당이다. 그리고 위장 탈당 후에 약 8개월 정도 지금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더민주연합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민주당으로 지금 복귀된 사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지금 국회 내에서 벌이고 있는 꼼수다. 근데 이런 꼼수들이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연결됩니다. 이제 연결되고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다 연결돼요. 대통령하고 지금 이 회담에 앞서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도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사보임이나 이 위장 탈당처럼 국회 시스템을 붕괴시켰던 것처럼요. 지금 25만 원 여기 국민들한테 나눠주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자. 그리고 하나는 본인들이 입법권을 장악했을 때 상권 분립을 붕괴시키자.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을 더 공고히 하자. 우리의 권한이 행정부와 사법부에까지 미치게 하자.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풀어보면. 지금 긴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의제 소율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 신속히 만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 멜콩TV 뉴스라이브의 긴급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의제 조율은커녕 다음 3차 실무회담 일정조차도 서로 잡지를 못한 상태에서 향후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혹시나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제 조율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김 대변인,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맥락을 읽어야 될까요?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뭐 SBS 방송을 하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안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 뉴스 지금 처음 접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왜 신경 변화를 했느냐? 어젯밤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의제들을 다 꺼내놨거든요. 그렇죠. 몽땅 다. 예, 이것도 지금 민생과 하나도 관계없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 직전까지 대통령께 회담을 지금 8차례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표면적인 목적들은 다 민생이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늘어놓은 의제들을 보면 민생과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민생이라고 그나마 주장할 수 있는 거는 25만 원 분배권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죄다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최다 특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회담을.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이고 회담조차도 하지 않겠다라는 소리랑 똑같다. 이 중에서 과연 민생과 연관된 게 무엇이 있느냐. 하물며 이들이 민생의 주요 현안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25만 원조차도 이건 민생 현안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속보에 떴다가 의제와 관계없이 일단 만나겠다라고 하면 이 민심의 파동이 니네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의를 했고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소통하자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협치하자고 하는데 근데 의제를 쫙 늘어놓고 보니까 야 이거 민주당이 이재명이 정작 그렇게 회담을 요청했던 사람이 이거 하는 행태를 보니까 대화할 마음이 없구나로 분석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죠. 그럼 이런 민심의 요동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최근에 감지를 했을 수도 실질적으로 있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에 어떻게 보면 이 케이어 펀치 맞아가지고 그냥 다운돼서 좀 비실비실 하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면서 이게 또 그중에 가장 또 먼저 했던 것이 이재명과 나 만나겠다. 또 그럼요. 다 듣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뭐지? 의제 막 다 하려고 했는데 만나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목리를 부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다고 하니 이런 민주당의 어떤 역공, 이 공세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어떤 식의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방금 얘기했던 거는 민심의 약간 변화를 감지한 것이 아닌가가 1번. 두 번째는 이건 역시도 2차 전략. 지금 의제를 다 늘어놨는데 늘어놓고 나니까 대통령 쪽에서 어쩌면은 이 회담을 지연되거나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감지. 그럼 일단 그래 만나봐. 만나면 어차피 나 다 얘기 꺼낼 거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 회담 목적은 어차피 뻔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담 아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다 이게. 그러니까 늘어놓고 나서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다, 뭐 한다고 했다 다 정쟁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 협상 자체도 대통령실과 대통령실과 이 지금 민주당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당대표를 뽑고 나서 여기 여와 야가 먼저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패턴 자체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이 영수회담을 정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이야기할 사람들이면은 100번, 1000번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민생을 위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정부에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도 의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의 협조를 구할 명확한 의제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얘기만 들어보겠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이 회담을 주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수회담이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빼고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성공적인 영수회담 찾기가 힘들어요. 유일하게 꼽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창 총재 당시에 영수회담이 김대중 대통령 때 8번 중에 7번이 이해창 총재와의 회담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교훈 정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어떤 교훈이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명확하게 이해창 총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 야당에게. 그리고 무려 7번을 만났다. 네. 그리고 이걸 얻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야당 쪽, 이해창 총재 쪽, 우리 야당 쪽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당시에 7의 7배라고 했어요. 7번 만나 7번 배신당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협상에서 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노무현 정권이 또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것을 이번 기회에 이 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활용할 잘 수도 활용해야죠, 있다. 사실. 네. 근데 이 활용에는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되냐? 국민이 선행되어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 이 회담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일단 만나서 무턱대고 만났다가 민주당이 정말로 정쟁적으로 이용만 당하다 끝날 수도 있다. 실제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사실 드리고 싶어요.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김대중, 이회창의 그 만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쪽에 당수 총재였잖아요. 총재면은 당의 총재니까 사실은 당 총재가 결정을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 소속이 물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1호 당원이라고 하지만 당 총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정책과 관련해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25만 원을 1인당 줄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줄지 아니면은 그 차상위 계층 내지는 어떤 소상공인한테 줄지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할 수가 있지만 특검법 무슨 최상병 특검법 무슨 이태원 특검법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 평소 때 선거 때는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났더니만 당신이 실질적으로 당 대표 아니요 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가서 이 법 내놔라 저 법 내놔라 하면 법리적으로는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영수회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영수회담 아니야 라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지금 입법과 행정이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권 분립에 의해서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당정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영수회담을 야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나는 행정부의 수장이지 여당의 영수가 아니다. 영수회담을 하려면 여당 대표화하라가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당정 분리가 맞아요. 이게 상권 분립에 기준한다라고 하면 당정 분리가 되는 게 맞죠. 그럼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정확한 팩트인 거예요. 그럼 아까 25만 원 같은 경우는 이게 기재부에서 추경을 해야 되고 이건 행정부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특권 같은 경우를 대통령한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월권을 하라는 거예요. 월권하라는 거야, 월권하라는 사실은. 거죠.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죠. 근데 또 하나만 더 짚으면요. 이 친구들이 지금 25만 원을 주장하면서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강제로라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것은 지금 행정부의 영역을 상권 분립 제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추경도 그냥 편성되는 게 아닙니다. 추경 편성 조건들이 있어요. 전쟁이나 진짜 전염병 같은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나 큰 재난들 그리고 여기 2분기 연속으로 여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이런 경기 침체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 법적 자체가 조건이 해당이 안 안 된다는 돼요. 거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5만 원씩 하면 이게 13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적자 채권을 10조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사건이에요. 네. 지금 올 한 해 예산에 4.4% 29조가 우리나라 국채의 빚을 갚는 이자로 나갑니다. 원금은 맞습니다. 못 갚아요. 네. 원금 플러스 이자가 아니라 이자만 이자만. 29조예요. 이자만. 원금만 네. 29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빚을 내자. 국가 빚을 더 끌어서 지금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묻고 싶어요. 자기 자식들이 힘들면 야 빚내, 더 내 할 건지. 가정에서도 이거, 네.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상식적으로 빚내 힘들면 더 빚내. 이거 죽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민주당 같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정치하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거죠. 내가 오늘 표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만 내가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힘들게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
니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10대 청소년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오늘 어제 태어난 영유아들, 야 니네들 성인 돼서 니네들 어깨에 국가부채 다 떠안고 살아도 상관없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토란 같이 모아둔 것 다 떨어먹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산 통과한 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하다가 대한민국을 빚 천조국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참 정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을 찍어준 후과가 정말 대한민국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반드시 눈 똑바로 뜨고 이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뭐 김남국 앞에서는 뭐 청산 유수지, 뒷담화로는 자기 재산 챙긴다고 정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자기 코인 거래하고 있는 이런 내로남불 대표적인 사람들이 민주당의 한둘이가 아니다. 물론 정신 똑바로 박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연동형 비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정말 인간 땡땡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바로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의제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난다라고 하는데, 결국 또 공을 윤석열 대통령실로 지금 떠넘긴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향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인지, 실제로 그 의제 조율을 넘어서 그냥 뭐 차담회 내지는 뭐 같이 식사하는 자리로 해서 할 것인지, 한번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회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한테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김남국이 주제였으니까 원래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예요. 있죠. 변호사도 옛날에는 네. 국회의원 하면서 변호사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 돼요. 겸직 금지잖아요. 네. 이 정도면 지금 전업 투자자라고. 그렇죠. 전업 투자.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정말 거 좀 이제 좀 이렇게 맞아요. 이 정도면 전업 투자자죠. 그래서 전업 투자 금지 코인 금지법 진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정치 개혁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 정보 유용해가지고 자기 치부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고위 관계자들 많지 않습니까? 정치 개혁으로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사실 지난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임기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는 세비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그런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으면은 이재명 깜빵 가니까. 아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댓글들 보고 잠깐 말씀드린데 25만 원에 그래도 참 이 정말 우파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분들 예국자세요. 25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처럼 진짜 국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방송 주제로는 잘 안 나오던데요. 지금 민주당이 또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나라를 말아먹기 직전의 단계까지 뭔가를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여소야대 전국에서 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만의 대통령을 넘어서 중도, 또 좌파라 한다 하더라도 크게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조금 속이 상한다 하더라도 우리 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당선됐고 그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야당의
또 일정 부분에 도움이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생각하면은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이런 그 모임을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주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22대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죠. 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그런 불문율상.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정성호 이런 분들이 중립은 없다. 무슨 중립이냐? 민치가 중요하다. 이런 민치는 민주당이 독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얘기하는 것. 그렇게 했더니만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자 당선자 82살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최고령인데 그래도 똑바른 말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명심팔이 안 된다. 국회의장 법이 탈당해서 중립을 지켜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중립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휴 오랜만에 우리 박지원 전 당선인 바른 말 한 겁니까? 이 액면만 놓고 보면 바른 말 하셨네요. 네. 그리고 그 박지원 그 원장 같은 경우는 잘못한 것도 워낙 많지만 네. 때때로 또 이렇게 때때로. 맞는 맞아요. 말도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위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좌파에서 좋아하고 근데 우파에서도 저거 밉상인데 아주 또 싫어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죠. 약간 예. 이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으로 세계 들을 그렇게 만한 따지면, 얘기도 네. 가끔씩 그렇죠. 하시긴 하셔요. 세계 들을 예. 얘기도 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거 그냥 입법부를 완전히 독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원인 자체를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뿐이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예. 이거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 달리 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지금 21대 국회도 그랬고요. 22대 국회도 앞으로 이재명이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지상 네. 목표죠. 이재명의 유일과제입니다. 민주당의 유일한 목표.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뭐 당 대변인이라고 해서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재명을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수회담도 요청하는 것이요. 국회의장도 차지하는 것이요. 법사위원장 다 같이 차지하려는 것이요. 당대표는? 네, 당대표는 이재명 찐명으로 선택하려는 것이요. 이거 지금 당대표는 이재명이 찐명이 아니죠. 본인이 연임하려는 것이요. 연임하려고 하는 네, 연임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사람들 추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흘렸어요. 제가 볼 때 100% 흘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재명 대표가 저기 누구죠? 그 부지사 대북송금. 이화영. 네, 이화영 100% 진술 맞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저도 100% 맞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본인의 채측근한테 내가 연임하면 어때? 라는 의사를 비춰서 남의 입을 통해서 연임 의사를 밝힌 거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 감히 누가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원내대표는 박찬대. 네, 찐명 중에 찐명, 강성 찐명. 예.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장은 원래대로 한다면 예. 추미애나 조정식이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추미애 시키기 싫다 예. 하는 것도 핑계가 있겠지만 예.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찐명 또 정성호를 시키고 싶은 속내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예. 흐름이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동기죠. 친한 친구이기도 예. 하고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으로 끌고 온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고 본인의 말을 잘 따라주겠습니까? 그럼 이거야말로요. 국회의장, 당대표 자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말로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 거고 이거 나치 정당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일당 네. 독재죠. 예. 일단 독재 체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1인 독재, 독재죠. 1인 독재 예. 시대. 1인 독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완벽한 사당화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재명 한 명을 위한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어떤 걸 위한 방탄을 위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게 뭐 법리적으로 변호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내 다음 대선 전에
잃을 것이다 말 것이다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 임기도 단축하려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스크에서 완벽히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줄임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도 거죠. 지금 그렇죠. 있다라고 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예, 그런, 내부적으로. 예,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지난번 그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는데 22대 국회에 범야권으로 하면 더 많아진 의석수를 가지고 이재명의 한마디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싸우기 힘듭니다. 예,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준비했던 이슈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방탄 전략. 사법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죠. 실제 얼마 전에 어땠습니까? 4월 10일 전날, 4월 9일 날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대장동 변호사라고 불리는 김동아 변호사 겸 당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 혼 좀 내야 된다고, 사법부 손 좀 봐야 된다고, 사법부 민주 통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까? 미국에 다가오는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형사사법법정에 서도록 했는데 그 관할이 뉴욕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법원에서 앞으로 6주 동안 매주 4일씩 재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선 바로 코앞에 두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 이거 사법부가 정치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죠? 진짜 무소불위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 무서울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네,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협치 따위 머리에서 지어라. 예, 맞아. 협치는 지워라. 협치 따위 머리에서 맞아요. 지어라 이런 말이 나가는 것도요. 왜냐하면 지금 영수회담, 본인들이 말하는 영수회담이 지금 그렇게 요청했던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협치 따위는 지어라. 이 말이 본인 개인 생각일까요? 저 이거 개인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 못한다고 봐요. 그렇죠. 이건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읽었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자, 협치를 지으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결국에는 민생을 지어라예요. 예. 그럼 본인들이 지금 민생 문제 때문에, 민생 현안 때문에 대통령 만나야겠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협치 지으라고 한 건 자기들 말대로 한다면 민생을 지우겠다라는 민생을 줘라.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난 민생에 관심 없어. 우리들 오직 이 권력만 지키면 돼. 그리고 이 192석, 범야권 192석 거대 야당의 의석으로 우린 사법부도 억누를 거고 그리고 행정부도 억누를 거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권 분립 제도라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이 대표적인 제도 자체를 무시한다. 이들은 지금 헌법도 무서울 것이 없다. 네, 추경도 우리가 밀어붙여서 우리들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헌법에서 이거 다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고. 행정부 다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이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2대 국회예요. 제가 감히 예견할 건데 지난 21대 국회보다 훨씬 심할 겁니다. 정말로 입법 폭주가 판을 칠 거고요. 대통령한테 계속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계속해서 안겨주게 될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당 22대 국회의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꼭 예. 한마디를 전한다면 뭘까 될까요? 어차피 구조적으로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봐서. 네. 예. 108석으로 180석이 넘어버리니까 패스트트랙도 지들 마음대로 할 수 할 수 있잖아요.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법 같은 거 우리가 넣어서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가 8명만 더 끌고 끌고 오면 오면? 우리가 뭐 탄핵도 시킬 수 있어요. 이딴 소리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은 다 나와서 싸우셔야 돼요. 예. 지금 이게 지역구에 매달려서 재선, 3선 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구 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거 나라 넘어가게 생겼어요. 다 싸우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전사가 됐다는 생각으로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외교로 따지면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행정부의 권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국민들이 알죠. 사법부의 권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명확히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이 권한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를 외교에 비교하면 지금 이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에요. 아, 그렇죠. 스테이터스 코어를 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법부가 힘이 있으니 입법부의 힘을 장악했으니까 행정부도 우리가 흔들어줄게, 사법부도 흔들어줄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이거를 헌법적인 관점에서 법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는 대통령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전 국민의 손으로 뽑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뭐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다수당의 대표로서 공직을 하나도 안 맡고 있어요. 그런 이재명이 실질적인 수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행정부가 대통령제로 규정되어 있는 87년 헌법을 파괴하고 마치 이것을 의원 내각제인 것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적이다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헌법을 파괴하는 건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려고 하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지.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제 없애고 의원 내각제로 한 다음에 당신들이 다수당의 대표니까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 다음에 총선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을 심판했다라고 하고 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고 실질적인 법률적인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은 뒤엎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헌법 파괴 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요 이게 제가 참 이런 얘기들 정치인들이 잘 못하죠. 욕먹을 각오.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할게요. 계속 민주당이 이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횡포를 한다. 권력으로.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린다. 자기 멋대로 한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할 수 뭘 있는 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여기서 지금 문제가 나왔다고 봐요. 네. 대한민국 역사나요 세계사 역사를 봐도요. 그 나라가 흥할 때는 다 왕권이 강했을 때예요. 네, 그러면 이 나라가 흥할 때 왕권 강화가 기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대통령제예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제인데 이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서 나오냐? 국민이 부여한 거예요. 근데 국민이 부여해서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권한을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바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권한을 누가 다 흐트리고 있냐면 야당에서 이거 다 분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얻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통령이 진짜로 개혁 방향 같은 거, 개혁 국정 기조 같은 걸 정말 잘 잡고 있는데 이것을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정말 이번 22대 총선 저희가 제발 가반이라도 하기를 빌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처참하게 졌으니까요. 이거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이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의 192석 이 범야권의 192석을 준 것도 국민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도 국민입니다. 둘 다 민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민심에는 대한민국 개혁 시켜주세요. 이재명 감방 넣어주세요. 이런 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댓글에서 다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국회의석 이렇게 준 것은 대통령과 소통해서 협치해서 민생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들도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양쪽에서 다 민생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선택적 민심 그렇죠. 읽기를 하고 있다. 자기들 지지자만 민생이라고 그렇죠. 하고 선택적 자기들 민심 지지자만 읽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라고 하죠. 근데 대통령은 최소한 이번에 민심을 민주당 지지자, 스윙부터청 지지자의 민심까지 읽은 거예요. 아, 여기 민생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크구나. 그럼 내가 이재명 당대표 그렇게 원하는 회담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라고 해서 회담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회담을 받아들인 것인데 지금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 회담까지도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군주 민수라고 했죠. 이게 어차피 강물은 국민의 민심이고 이걸로 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근데 배가 두 척이 떠 있어요 지금. 그래. 윤석열 그게 참 대통령이라는 문제입니다. 배와 민주당이란 배 두 척이 떠 있는데 국민들 마음에서는 둘 다 뒤엎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둘 다 뒤엎으면은 이게 안 되니 참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을
민심을 움직여서 민주당 192석의 힘을 누르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말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게 여론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요. 민주당이 받지 않을 수 없는 여론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한테 감동을 주는 정책을 짜서 민주당이 감히 반대할 수 없는 정책들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의석수로 싸움 백날해도 안 된다. 민심뿐이 없다. 민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법안들과 정책을 빠르게 준비하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속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뭐 이런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어떤 그 정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국민의힘 정책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정말 리더십 공백 사태가 지금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구인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씀이죠? 만약에 혹시 변호사님 비대위원장 맡아달라면 하실 건가요? 2달짜리 비대위원장 누가 하려고 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당내 분위기? 뭐 고사들을 좀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고사들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항상 여기 와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한 명의 책임으로 넘기지 마라라고 하는데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자리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근데 비대위원장 했더니 또 한동훈 위원장 또 이렇게 너 때문에 졌다 하고 예. 그 전에도 똑같아요. 당대표 했더니 너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고 그래요, 네. 예, 그럼 이 사람들만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우리 당은 기존 방법들을 답습을 해요. 그럼 이번 비대위원장 2달짜리라고 하셨는데 2달 동안 지금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 계속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에요. 그렇네요. 예. 전준희 위원장이네. 네, 그 정도 예, 급이라고 예, 봐야 돼요. 예.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네. 구인란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권한 없이 책임만 온팡 써야 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그림이 좋았던 것은 여기 원내대표께서 계속 좀 이 체제들을 이어주시는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한테도 막 책임부터 다 떠묻지 않았겠습니까?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명한테 책임 떠넘기는 정치하지 마라. 왜냐하면 본인들도 의원이시잖아요. 우리가 한때 당협위원장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을 묻잖아요. 그러면 구성원 전부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다 국민 대표로 뽑힌 한 사람이 입법기관 아닙니까? 근데 왜 한 명한테 계속 책임 묻습니까? 그래요. 여기 당원들한테 실망시킨 거 한 명의 몫이 아니죠. 모두의 몫이죠. 예. 그래요. 참.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으시든 박수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박수를 쳐줘야 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수를 쳐줘야 잘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 이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역할 이렇게 지금 사실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든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분 지금 그 중진들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번 당선인 중에 또 중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뭐 외부에서 지금 누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내부에서 또 한 분을 또 추대해서 그분이 원만하게 또 자기 리더십을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검다리 역할도 정부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그분에게 힘 실어주고 비판하기보다는 정말 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럴 때 어려울 때 당원들이 격려해주고 아까 우리 주요 채팅창에 보니까 당원 게시판 같은데 계속 글을 올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또 원만하게 모아 우리 옛날처럼 모아 새로운 또 옥동자 같은 또 우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가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또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편안한 또 휴식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멸콩TV 전진영의 뉴스 라이브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말 토요일 날 오전에는
또 이종근 평론가님과 또 정혁진 변호사님의 또 방송 또 있으니까 토요일 오전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추가적인 방송도 봐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제가 이종근 평론가님 모시고 또 한 주의 시작을 희망차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바쁜 와중에 와주신 김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드리시고 우리 방송 정리하시죠. 멸콩TV 애정합니다. 그리고 아하. 멸콩TV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 아니라 108석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직선제 이후로 최초로 있는 여소야대 5년 내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108명의 국회의원 플러스 국민의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뭉쳐야지 살 수 있습니다. 작은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은 뭉친 화살은 부러뜨리기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 내에 어떤 분들이건 간에 작은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지지해 주십시오. 힘을 합칠 수 있게. 네, 힘을 합쳐서 작은 소수로도 거대 야당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게끔 우리 지지자분들도 모든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뭉치자 화이팅 하면서 한번 끝내시죠. 네. 뭉치자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